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 효과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했지만 나흘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3,800선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이 좋았던 이 부동산 관련주들, 이 부양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국에서 이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변동성 확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항생 지수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0.2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4,971.3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70.44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 큰 폭의 상승 흐름으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부동산 관련주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이 부동산과 금융업종 오늘은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이 역시 0.37%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이 차이나 리소스 파워 역시 부동산 관련주가 2.4%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차이나 유니콤 통신주가 1.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노버 그룹이 0.8% 오르고 있고요. 시누크와 이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등 이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H주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주 흐름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 탄력은 더욱 좋습니다. 0.73% 오르면서 12,436.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0.19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40개 종목 가운데 30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BYD 컴퍼니가 2%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현재 CM뱅크가 1.2%, 시노팜 제약주가 1.1%, 또 시틱뱅크가 1% 이상 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국가통계국이 3월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50.2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49.7이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경기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웃돌았다는 것,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는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현재는 0.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고요. 3,766.9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주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A주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3% 상승을 하고 있고요. 3,949.2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와 중형주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형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다가 또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180지수입니다. 현재 0.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026.7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53.688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형주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380지수입니다. 현재 0.49% 상승을 하면서 6,426.9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주도해서 설립을 추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운행이 어제 날짜로 첨가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집계에 따르면 47개 국가가 첨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의 2배를 웃도는 규모여서 중국이 한껏 고무돼 있다고 합니다. 차이나 데일리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46개국이었고 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참가 의사를 밝힌 대만을 합하면 47개국이 넘었는데요. 차이나 데일리는 세계 주요 경제국가 중에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만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일본은 AIIB 참여에 대해서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몇 개월 안에 가입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AIIB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이 가입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가입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선진국을 향한 중국의 행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융개혁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예금 보험 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관련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예금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보험 범위는 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900만 원이며 예금자의 99%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인민은행이 운용하는 기금으로 뒷받침할 예정인데요. 현재 중국은 은행 예금액이 122조 위안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신문은 예금보험 제도가 금리 자유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저우샤오찬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올해 안에 금리 상한을 철폐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금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과 관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